안녕하세요. 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모더레이터 없이 아티스트들끼리 편하게 토크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겠다. 관객하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끼리 이렇게 나왔고요.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차진영입니다. 네, 이병혁입니다. 그 제작에서부터 연출 그리고 기획 전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파트를 맡아서 도와드렸던 이병혁입니다. 이거를 맡은 사연입니다. 네, 저 기술적인 부분이랑 미디어 아트를 맡았던 윤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미디어 아트와 라이브 오퍼레이팅을 맡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윤수현입니다. 네. 우선 이 원형하는 몸은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에서 초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아르코에서 예술가 기술 지원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이 극장에서 이제 파라다이스 아트랩 때는 한 35분 버전으로 약간의 이제 쇼케이스, 저희도 이제 실험하고 시도하는 단계에서 초연을 했었었고,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이제 1시간짜리 완결되는 작품으로 완성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이 극장에서 작품을 완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가 기술에서 또 우수 작품으로 올해 다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재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재공연에서는 크게 작품의 어떤 큰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내실을 조금 더 다지거나 좀 더 작년에 미흡한 부분들 아니면 또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작품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이번에 재공연을 하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구조물들, 이런 미러 효과들, 그리고 이제 공간, 원형의 공간, 이런 시스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제가 먼저 이렇게 하면 아마 프로그램 그 플라이어에 간단하게 적혀 있을 텐데, 그 원형이라는 어떤 그 의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냥 원형하면은 사실 흥미롭게도 관객들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이게 동그란 원, 어떤 이게 원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보다라고 이해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우리 오리지널 본질적인 어떤 본래 형태, 본질을 뜻하는 어떤 그런 뜻의 원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어떤 순환과 어떤 본질의 의미를 담아서 이 작품에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원형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장치로서도 그렇고 이 작품에서 그 원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무대 구조도 원형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원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되 거울이라는 구조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60도의 완결된 원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무대의 컨셉이었고, 그것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저희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팀들이랑 논의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구조물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이병혁 소장님께서 덧붙여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본에 없는 질문들이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전혀 준비가 없이 저희가 일단 처음에 작품 기획을 했을 때 원형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어서 무대 자체를 그냥 원으로 원래 계획안을 만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뭔가 조금 더 관객들 입장에서 뭔가 흥미롭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게 원형이 됐을 때 오히려 관람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플렉션을 좀 활용해서 원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와 가상의 어떤 공간이 합쳐져서 원형이 되는 상상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거를 목업을 해볼 수가 없어서 되게 작은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적도 있었고, 무용실에 가서 이제 한쪽 거울에 다른 거울을 대서 실험해보기도 했었고, 아무튼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완성을 했던 것 같고, 한 것보다 이제 조명이나 영상이 여기 비춰졌을 때 이걸 완벽한 원으로 보이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또 고생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왼쪽에 계신 윤한쌤 작가님이 원래 이제 작품을 처음에 디자인을 해주셨었고, 오늘은 관객 입장에서 사실 처음으로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도 오늘 엄청 오랜만에 뵈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제가 이 작품으로 공연을 꽤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관객석에서 이제 관람을 처음 했는데요. 이게 저기 뒤에서 이제 오퍼레이팅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면 사실 무용수가 뭘 하는지 잘 안 보여요. 무용수가 뭘 하는지보다 이제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지, 뭐 잘못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관객석에서 보니까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이제 작품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본 건데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다르게 보이네요. 아, 이런 작품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기술 작가님 이번에 사실은 네, 또 재공연이라고 한다 해서 똑같은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전에 했던 작품을 다시 이제 또 돌아보면서 조금 더 이게 발전시키거나 좀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들을 저희가 약간의 수정이나 보완들을 이제 하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어떤 작업이었는지. 네, 워낙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합류한 건 아니고 이제 공연이 어떤 형태를 갖춰졌을 때 그 뒤에 이제 어떤 공연의 라이브적인 요소들을 조금 추가해서 오퍼레이팅하고 약간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협력을 하면서 공연을 계속 만들었고,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좀 기존에 있었던 비주얼들이나 그 라이브적인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많이 이제 공연을 재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얼음들이나 그 물, 그리고 비주얼을 이제 새로 추가하거나 어떤 편집 요소들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어떤 되게 거대한 어떤 비주얼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여기 아까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거울이 만드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지영 선생님께서 또 멋진 안무로 그 두 개를 이렇게 잘 이어주는 또 공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렇게 기술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기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작품의 의미를 증폭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사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에서 하이테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뭐 키네틱 센서, 그런 프로젝션 매핑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요소를 사용을 했지만은 그것이 또 미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적인 이런 매체와 만나서 또 뭔가 극대화되면서 좀 기술적인 거, 아날로그적인 거, 그리고 실제 하는 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좀 믹스 리얼리스트 퍼포먼스라고 저희는 좀 지칭을 했었고, 그래서 기술에 전복되기보다는 어쨌든 이 공연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 살아있는 이 몸이 가장 중요한 거, 그것에서부터 파생된 작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으로 지금 계속 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이 물의 역할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는데, 사실 이게 같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다른 게 높고 매일매일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녹는 속도도 다르고, 또 무용수가 그날 이거를
네, 아까 보셨듯이 뭐 유리컵, 뭐 다른 종이컵 이런 걸 대면서 다른 소리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하인 감독님께서 또 사실 초연 때는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변형과 변화들을 이렇게 시켰었는데, 네, 그래서 음악의 시작은 저희가 이 물방울들의 소리, 그것이 이제 마찰을 일으키면서 되게 변화되는, 변형되는 소리들, 그래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신 하인 감독님께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관객들이 이게 라이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소리라든지 영상 부분에서 라이브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인 감독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윤한샘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어쨌든 역할에 충실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저도 앉아 있으면서 한 3일 동안 극장에 계속 이렇게 리허설 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 사실 진짜 눈에 안 들어오고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어쩔 수 없는 음악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작업을 이해 못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그냥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1시간 동안 내내 들리는 음악 소리들 가운데 이제 약간 파도 소리 비슷한 게 좀 많이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 파도 소리 같은 거는 사실 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 신디사이저로 만든 소리고 이제 물로 만든 소리는 이제 처음에 입장하실 때 들었던 쉬 하는 그런 사운드,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SF 같이 SFX, 네. FX 소리같이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많이 물소리로 만든 거였고, 또 이제 진엽 안무가님이 이제 마치신 파트 1이 끝나고 두 번째 장이 시작했을 때 이제 무용수 세 분이 나와서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다 물로 만든 사운드였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는 약간 이런 장소나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킹을 하는 어떤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예쁘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소리들은 뭐 아까 냄비에 이렇게 딱딱 하는 소리는 완전 되게 쨍하게 그런 슬레이트 치고 딱딱딱 하는 그런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예쁜 소리들을 좀 골라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서로 모여서 처음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해봤던 그 소리도 들어있고 저희가 파라다이스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공연을 했을 때 거기서 실시간으로 녹음했던 소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리허설할 때 녹음했던 소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됐다는 게 좀 저한테는 또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네. 어쨌든 근데 파도 소리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파도 소리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내일은 좀 뺄게요. 네. 좀 흥미롭게 또 재밌게 이런 소리들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나 네네네. 제가 드릴게요. 저희 우선이 있긴 할 텐데. 그럼 안 된다. 네. 이렇게 앞으로. 네. 네,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감동하면서 봤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감동을 했냐면 음악이랑 이 현대무용은 사실 두 번째 보는 건데 불규칙적인 어떤 움직임과 음악과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기특기가 잘 맞게 이게 딱딱딱딱 맞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거 만드실 때 대본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서 서로 좀 약속을 하시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아, 무용수들의 안무에서요. 뭐 그쵸. 근데 사실 이 작업은 뭐 그러하게 뭐 대본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무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를 보면서 연주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악보를 따라가면서 연주를 각자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무용수들도 어떤 음악 안에 악보처럼 정해진 안무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방식도 제가 취하기는 하지만 이 작업에서는 이제 그러한 방식도 취했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는 라이브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약속이 명확하게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약속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기도 하면서도 무용수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과 숙제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용수들은 서로 굉장히 촉을 열어서 서로한테 연결되어야 되는 건 거고요. 각자 자기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이 공간에서 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각자 움직임에 굉장히 그거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촉감과 뭐 나의 감각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건 거죠. 혼자만 집중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정말 몸을 잘 훈련해서 이렇게 춤 동작을 멋지게 만드는 이런 무용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속이 분명히 굉장히 있었고요. 근데 약속 사이사이 어떤 즉흥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매번 공연과 매번의 연습이 굉장히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또 저희도 하는 사람도 그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첫 번째 파트는 다 짜여진, 그거는 안무화된 씬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있는. 안무자님 랩을 잘 봤습니다. 그 안무자님 제외하고 3명의 무용수가 있었는데 딱 3명의 이유가 있었는지 또 궁금했고 또 무용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봤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무용수 섭외를 캐스팅을 할 때요. 네. 어떤 기준으로 무용수를 캐스팅을 하나. 네. 글쎄요. 매력적인 무용수를 캐스팅을 하고요. 사실 기량적으로 출중한 무용수를 캐스팅을 하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도 사실 그 몸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정형화되지 않은 무용수였으면 했었어요. 어떤 틀에 이렇게 너무 젖어 있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살아있는 그런 몸이었으면 했었어요. 동작을 뭐 잘 구현하고 춤을 잘 추고 테크닉이 굉장히 좋은 무용수들이 너무나 많겠지만은 그냥 저의 기준에서 이 작품에 그리고 저라는 안무가가 무용수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이 그 동작을 다루는 어떤 내가 몸을 행위를 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솔직했으면 했었고 내 몸에 정말 내 몸을 관찰하고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고 정성스럽게 몸을 다루는 무용수를 저는 선호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애매한 이상한 막 그런 무용 같지 않은 동작들을 많이 했잖아요 무용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냥 어떤 그냥 아무거나가 아닌 정말 그것들이 정말 내 안에서 어떤 거에 자극이 오거나 어떤 것에 반응이 오거나 정말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몸짓들이었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 습득돼서 그냥 나오는 움직임보다는 정말 좀 살아있는 몸짓이었으면 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연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무를 하고 동작을 만들고 연습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그 간극의 차이가 굉장히 어렵기는 했어요. 안무화된 동작을 되게 라이브처럼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무용수들한테는 큰 좀 어려움이었었겠지만은 굉장히 또 잘 표현을 해주셨고, 3명인 이유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작년에는 이제 4명의 무용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가 4개가 나왔었는데 그 한 스퀘어에 각각의 물방울들, 그래서 각각의 개체들, 그래서 4개의 물방울의 몸들이 있었었고, 이제 이번에 재연을 하면서 뭐 또 좀 내부적인 상황상 이제 무용수 한 명이 이제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채우기보다는 그냥 3명의 무용수가 해도 충분히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더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이 작품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각각의 몸이 그냥 이 방울방울 한 방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다음에 더 확장을 한다면은 더 큰 공간에서 뭐 10명의 물방울을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첫 번째 1부 공연은 뭔가 약간 부드러운 우리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2부 공연은 뭔가 얼음 알갱이들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탄산 알갱이 같은 게 막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그렇게 1부, 2부를 나누신 이유와 그리고 각각 1부와 2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마이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마이크 잡아서 제가 얘기를 그럴까요? 네. 그냥 나누고 싶었고요. 좀 컨셉이 다르기도 하고, 그 물이라는 어떤 변화무쌍함, 그것에서 사실 이제 공연이라는 것이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뭐 내러티브를 갖고 쫙 연결된 어떤 작품으로 이렇게 구현을 시킬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작품은 어떤 공연 예술에서 좀 잘못된 단어인 것 같고, 우선 제가 추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사실 초연 때 파라다이스 아트랩에서는 그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로 해서 어떤 공연 예술의 형식을 띄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면에서 이 작품에서 의도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싶었었던 거고, 작품은 어떤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그걸 연결해서 뭔가 저희가 연극이나 뮤지컬 보듯이 어떤 그러한 맥락으로 작품을 이렇게 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제가 솔로로 했던 그 장면은 어떤 물방울 한 방울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파동과 파장이 점점 그 거대해지면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많아서 제가 너무 요구를 해서 하임 감독님에서 그랬지만은, 결국에 이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거대한 바다가 되는 어떤 그러한 여정. 그래서 사실 어떤 소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라는 어떤 자의 움직임의 이 파동에 의해서 점점 이 파동이 거대해지면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 물의 가능성, 우리 어떤 삶의 여정 같은 그 항해하는 어떤 삶의 여정을 좀 담고 싶었었고, 두 번째는 이 소리, 이 물방울의 어떤 시각적인 파장과 파동도 있지만은 이 물방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방울이라는 것이, 그 물이라는 소재가 사실 우리 몸이 뭐 70% 이상 물로 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이 물이고, 지금 우리는 물로 되어 있고 물에서부터 왔고,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 수조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동그란 물처럼 보이지만, 또 뭐 저 네모난 물 그래서 담겨 있으면 또 네모진 물처럼 보이고, 또 이 물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그것도 바닷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이라는 것이 그 본인의 어떤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 우리의 삶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 방울에 저희가 이게 마이크를 대서
청각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준 거는 사실 물은 우리 맨날 마시고 씻고 가까이에서 접하는 이 물이지만은 이 미세한 소리를 단 한 번도 아마 이렇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지 않는, 그래서 아주 미미한 거지만은 그것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갖고 집중해보고 내 가까이에 있는 거, 내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요소, 이런 것에 좀 가치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우리가 좀 청각적인 것은 사실 처음에 좀 어둡게 해서 좀 청각적으로 좀 더 그거를 집중을 하게 했었었는데, 시각이 좀 앞에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제가 이제 파트 1에서는 스펙타클하게 했었고, 이제 시각을 좀 사라지게 하고 청각에 집중하면서 좀 본인한테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그런 연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장면의 좀 의도와 컨셉이 좀 달라서 그냥 그거를 좀 분리를 해서 작품에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두 분한테 좀 더 얘기를 저도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셔도 되고, 제가 질문을 또 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난세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해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좀 구체적인 뭐 어떤 물의 파동과 물방울의 표현, 그런 것들의 어떤 흐름, 그런 파형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너무 옛날. 네, 아니 너무 옛날 얘기는 아니고요. 기억은 또렷한데, 어려워서. 네, 저도 어떻게 시작을, 아니, 원래 저도 이제 뭐 영상을 만들 때 파티클이나 뭐 입자를 다루거나 뭔가 그런 액체나 뭐 기체 느낌의 비주얼을 만드는 거 워낙 좋아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무언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이 먼저 나와 있던가, 뭐 아니면 어떤 명확한 주제가 나와 있던가, 이럴 때 작업을 해왔었는데, 아니면은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는 누가 뭐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무용과 음악과 영상이 다 한데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가 하나가 먼저 나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음악이 먼저 나오면은 음악에 따라서 이제 뭔가 무용과 영상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용이 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음악이랑 영상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건데, 무엇 하나가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뭔가 서로 구상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할 때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하고 이제 뭔가 완성을 해서 보여줬는데, 이게 서로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인 거죠. 그럼 이제 또 거기서 얘기를 해서 또 어떤 게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거를 어떤 방향 가져야 되는지 또 얘기하고, 또 작업을 해서 또 가져오고, 이런 뭔가 좀 어렵고 처음에 좀 지루하고 이런 단계들이 꽤 오래 있었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시작을 해서 작업한 것들보다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난세님과 진영 안무가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틀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온 거라서 그냥 저도 비주얼 작업을 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새로운 비주얼을 추가하거나 뭔가 어떤
공연에 있어서 라이브적인 어떤 요소들을 더할 때는 주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여기 앞에 물도 통에 담겨 있고 물이 어떤 덩어리에 들어가면 어떤 구조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공연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주얼들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이제 시간대별로 정해진 어떤 영상들이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하면서 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어떤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임 감독님이랑 저기 앉아서 저렇게 그 라이브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또 여기 공연에서 활용된 것도 좋고 또 이런 기자 모양 안에서 같이 뭐 디지털적인 것과 다 이렇게 섞여서 어우러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되게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난생님이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들어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끝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일종의 눈치 게임 같았어요. 영상에서는 음악이 빨리 나와야 영상이 나온다. 안무에서는 음악이 나와야 영상이 나와야 뭐가 나온다. 눈치 게임 한참 하다가 뭐 이렇게 점점 뾰족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들 어쨌든 한 마음으로 좁혀져서 됐던 것 같고 아니었으면 아마 좀 싸웠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정돈된 공연처럼 보였지만 과정은 꽤나 혼란했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하임 감독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네, 이게 완성된 것만 보면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잘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객석 오픈 5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막 심장 쫄리면서 막 끝까지 뭐 문제점들이나 보완할 것들을 막 숨막히게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무대에 서기는 했는데 보여지기에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집중이 잘 만약에 혹시 오늘 잘 되셨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 타이밍적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결합해서 이것들이 서로 산발적으로 막 각자 다르지 않아 섞이지 잘 섞이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심을 많이 했었고 저도 기술을 다루거나 뭐 이렇게 라이브 사운드를 하거나 아니면 무대 구조물을 뭔가 거대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장치로 보이지 않게 정말 이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게 어떻게 이것들이 원점으로 이 중심 센터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니면은 이 센터 이 주제 안에서 여기서부터 다 확장이 돼서 다 연결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로 사실은 음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갖고 저랑은 2017년부터 이제 같이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척하면 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셨는지 지금 아까 이제 막 난생 씨도 막 얘기하셨고 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제 음악이 이제 나왔을 때를 설명을 드리면 음악도 처음에 이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신디사이저만 가지고 뭘 해볼까 하고 막 이리저리 늘려보고 찢어보고 막 하다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들으셨던 그 약간 파도 소리인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났어요. 빨리 뭐라도 오늘은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이제 그거를 진혁 안무가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밖에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많이 왔대요. 비가 엄청 오는데 경기도인지 어딘지 가다가 그 데모를 처음 들었나 봐요. 차 안에서. 그래서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고
이 사운드가 너무 이제 그 상황이랑 되게 잘 어울렸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 났어요. 그랬었어요. 처음 시작이. 네.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고 다행이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잠깐 생각을 세수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그 난샘 씨가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로 떠올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도 사실은 이미지화해서 떠올려질 때가 많고 서로 이제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막 의논을 하는데 사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것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면서 한데 모아지고 사실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한데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다른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아, 우리 헤매고 있구나. 그럼 어떡하지? 막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아까 진혁 안무관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이 조금 또 지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되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진혁 씨하고는. 네, 그게 참 저한테는 좋은 또 운이고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뭐 재밌게 결국 재밌게 힘들지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극장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네네 이 극장을 선택한 거는 사실 이 엔딩을 하기 위해서 이 극장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자리에서는 달을 보셨을 거거든요. 아닌가 오늘 못 보셨어요? 네, 어제 네, 제가 리허설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도 봤는데 달이 거기에 딱 떠서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필요 없는데 사실 이 자연, 이 하늘, 이 공기 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네, 또 왜 이것이 또 색다르게 느껴질까 그러면서 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 이것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부산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하긴 하지만 이 하늘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구나 혼자 어디 울컥했던 네, 그런 리허설을 했습니다. 오늘 지나가 집에 가시는 길에 차가운 공기를 잘 맞으시면서 발걸음 가볍게 또 다음 공연 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